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11월 고등학교 2학년 학평 한국사 해설의 박세훈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설 강의를 또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바로 여러분 정말로 대단하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 여러분들이 잘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사 총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1월 이거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벌써 11월이네요. 벌써 11월입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제 막 수능도 치르고 더더욱 좀 마무리한다는 이제 분위기가 들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 수능이 아직 남았지만 여러분들의 차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들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 자, 그런 의미로서 2학년 내가 공부한 것을 좀 잘 마무리한 그런 시험, 체크가 되는 시험, 부족한 거 보완하는 시험이기 되었기를 바라면서 한국사 영역은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한국사 영역 분석을 시작을 할 때는 어디에서 얼만큼 나왔는가 이거죠. 뭐 수능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9월 때예요. 여러분들이 전해본 모의고사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쌤이 보는 게 막 철저하게 막 분석 그거 전혀 없어요. 한국사는 여러분 수능 때도 그런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쉬우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왜 띄워들었냐면 어떤 문제를 풀면서 이게 그래 이 단원에서 나온 거지. 그래 이게 고려시대 문제지. 그래 이게 조선시대 문제지. 이거는 알고 있는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게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잘 안 들었거나 인터넷 강의도 안 들었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유의미하게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친구라고 한다면 이게 일단 1순위로 돼야 돼요. 어느 시대에서 이제 몇 문제가 나왔는지 스스로 체크도 좀 해볼 수 있어야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분석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이 보게 될 때는 전범위가 나오는 상태에서 좀 배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2학년이고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내 스스로를 좀 판단을 한다고 할 때 9월 시험엔 이랬고 이번 시험은 내가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구나. 이게 캐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캐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범위 체크하는 게 상식이죠. 근데 보통 체크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체크를 해서 나는 여기까지 이만큼이 나올 거라고 알고 있었어. 그런 친구들은 말 안 해도 잘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은 뭐 이 정도로 나왔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모든 모의고사부터 수능 때까지 계속해서 전범위에서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전범위에서 문제가 나오게 될 거다. 그럼 이제 한두 문제씩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이제 또 몇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좋습니다. 뭐 그런 전범위 나오는 것들을 다 잘하게 될 겁니다. 다 준비되어 있고요. 눈에 띈 문제를 말하면서 짧게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사실은 누차 말하는 것처럼 항상 쉬워요. 항상 쉽고 심지어 지금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보는 학평보다 수능이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수능은 전범이고 여러분들이 보는 학평은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더 좁거든. 그래서 선지가 더 촘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때 보고 있는 시험을 잘 보고 있으면 수능은 더 쉬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띈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작년 시험이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11월이잖아. 근데 9월 모의고사 때 가장 많이 틀린 거 저희 EBS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오답률이 가장 높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통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이 주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자, 13번이 대동법 문제였습니다. 자, 9월 학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에 봤던 모의고사에서 한 거의 60% 후반대의 그 오답률이 나왔습니다. 오답률이 나왔어요. 되게 어려워하는 거야. 이 시기. 경제 용어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같은 관련 주제가 이제 두 개가 다 이제 높은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동법 이번에 13번 문제로 나와서 이거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10번 이거는 고려의 대외관계, 거란과의 관계, 여진과의 관계, 몽골과의 관계 이거랑 관련된 건데 이것도 바로 직전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높은 오답률을 보였습니다. 더 세세히 들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기 감각을 요구하는 문제가 9월 달에 나왔었거든. 이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되게 많이 틀렸어. 연표. 근데 이번엔 연표는 아니지만 하이시기 문제였죠. 역시 시기 감각이지. 어김없이 이번에도 이거는 많이 틀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서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개념 강의 수준으로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느낌으로 제가 눈여겨본 거 말씀을 드렸고 이런 데이터들이 EBS에서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풀 서비스 메뉴랄지 뭐 기출 문제랄지 다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그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 내가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더 단단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대체로 아직은 학교에서 2차 고사가 남겨져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 내신에서 한국사가 만약에 들어가는 우리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 학평 문제가 조금 더 수능보다 촘촘하기 때문에 내신 대비용으로 활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11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고3입니다. 여러분들이 고3이거든. 이제 고3 가기 전에 쉬운 한국사라고 하지만 내가 좀 전체적으로 흐름이나 개념이 좀 잡혔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컴팩트하고 쉽게 좀 마련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따끈따끈하게 이제 준비가 된 수능 개념, 2022 수능 개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홈페이지 들러보시면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 보고 들어와셔도 굉장히 좋겠다. 거기서 만나도 매우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이는 본 강의에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